네, 서대문 역사기행 황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네. 지난주에 네. 그 신경림 시인이 아.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신경림 시인도 서대문과 인연이 많습니다. 어떻게? 처음 그 상경하셔가지고 홍은동에 사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 시절에 그 홍은동 그 이제 산동네입니다. 네, 그 산일번지라고 하는데 그 넓어요. 산일번지가 네, 굉장히 네. 넓습니다. 그 네. 산일번지 일대에 그 문학가들이 많이 사셨어요. 문화촌이라고 그래서 그거 우리가- 말고요. 아니에요? 네, 그거 말고 오. 굉장히 네, 문화촌은 훨씬 더 전에 조성이 돼가지고 생긴 이제 주택 단지고 네. 그냥 산일번지 산동네에 네. 또 문학가들이 하나둘 모여서 그래가지고 신경림 시인도 글로 처음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셔서 그 홍은일동 그 동네를 소재로 한 작품도 덜어 쓰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이제 서대문이 소재가 된 문학 작품들. 아, 그런 그리고 우리 것도, 예. 한번 그 누구였나요? 저기 그 소설가 그 서대문구에 살았던 소설가로 해서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라디오 말고 시절 말고 우리 팟캐스트 시절에 예전에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비슷한 걸 한번 했었죠. 네. 그런 걸 한번 그 박완서 씨 맞습니다. 작품도 일부 소개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박완서 씨도 서대문 현저동과 인연이 거기 많으시고 사셨었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신경림 시인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접하고 했었습니다. 네. 이제 기획이 된 거죠. 네, 네, 네. 네. 자꾸 한번 여기서 앞에서 길게 끄면 뒤에서 시간이 네, 부족해요.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래전 이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007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어떤 분은 보고 계십니다. 자, 방송이 있었던 주간의 서대문구 역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는 5월 25일, 6일부터 6월 1일까지. 네. 예, 어떤 거? 첫 번째. 1987년 5월 29일 5월 29일. 예. 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그 은폐 조작을 지시한 인물이죠. 박처원 치안감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치안감이면 경찰에서 두 번째로 넘나요? 세 번째, 세 번째? 직급이죠. 그러니까 치안 총감이 있고 정감, 치안 치안감. 정감, 아, 치안감. 그 뭐 지금은 그 치안 총감이 더 격상이 돼 갖고 네, 아마 차관보 뭐 이럴 텐데 경찰청이 따로 독립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그 치안본부장이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1급이었을 거고 아, 예. 치안감이면 아마 한 3급 공무원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경찰에서 뭐 몇 자리 지금도 그쵸. 그렇겠지만 예. 그 당시도 아마 몇 자리 없었을 굉장히 높은 직위죠. 감옥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소위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예. 거기에 총 책임자죠, 이분이. 예. 네. 그리고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생겼을 때 지금 그 대공분실이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그 가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때 이제 아무튼 대학생이 조사받다가 사망했다 이게 뉴스가 나니까 음. 그 당시 치안본부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유명한 말 탁하고 치니 네. 억하고 죽었다. 죽었다. 근데 이 말에 뭐 실제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박처원 치안감이 예. 이분이 그 1927년생이라 87년에 이미 만 60이에요. 아. 그러니까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했는데 해방 후에 부친이 친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1987에서는 그 김윤석 씨가 이 사람 연기를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북에서 그 다 식구들이 이제 죽은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분노를 품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친일로 체포가 되니까 이제 본인이 월남을 해가지고 경찰 초창기에 경찰 생활을 시작한 거죠. 한 20살 무렵에. 그리고 이분이 이력이 독특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말단 경찰로 시작을 했으면 그러다가 뭐 파출소장도 되고 그걸 더 승진하면은 높이 올라가면 뭐 경찰서장도 되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당시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런 일선 그 경찰 행정일에는 거의 참여를 안 해요. 그 완전히 대공수사로만 수십 년을, 그러니까 해방 직후부터 그 87년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 빨갱이를 때려잡기 위해서만 네. 했던 굉장히 확신범이네요. 네, 대공수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 전문가.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이근한 고문기술자, 네. 그 사람도 이 박차원 씨 밑에 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일선 파출소장, 경찰서장 뭐 그런 더 올라가면 뭐 시 도경 뭐 책임자 뭐 이런 거 맞지 않고 대공 업무만 담당했었고. 그게 말하는 공안 업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경찰 쪽이 경비, 뭐 공안, 뭐 총무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경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집회나 데모하거나 이럴 때 하는 데가 주로 이제 경비 자주 이쪽에서 하는 만날 수 거고, 있는. 예, 대공 이쪽은 이제 말한 대로 이쪽인 거고. 네, 일상생활에는 일선기관은 만날 일이 없는 네, 거죠. 일상 그런 거는 그냥 경찰 이쪽은 또 다른 라인이고 뭐 이런 거라서 대공 라인만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특수부 라인 약간 이런 공안 뭐 따로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있듯이 아주 그 은폐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1월 달에 이제 박종철 열사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1월 19일에 처음에는 고문경관 두 사람만 먼저 구속됩니다. 이때도 서대문 경찰서로 왔다가 서울구치소로 가요. 물론 나중에 영등포 교도소론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통로가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공범 3명이 있다고 양심 고백을 하는 게 2월 말인데 계속 그게 이제 은폐되어 있다가 5월 18일에 5.18을 맞아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이걸 폭로하죠. 그리고는 이제 재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져서 5월 21일에 고문경관 추가로 3인이 추가 구속되고, 그 다음에 5월 29일에 그 윗선이 이제 구속되면서 박차원 씨도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폐 조작했고, 그 다음에 그 구속자들 찾아가면서 이제 회유했고, 그게 그 영화 1987에 다 나오죠. 그런 장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범인 도피 뭐 이런 혐의로 그렇게 되고, 이분이 재판을 받아서는 9월 21일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속되고 한 4개월 정도 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풀려납니다. 야. 90년 8월에 이제 항소심 선고인데 무죄. 무죄.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항고소를 해서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죠. 유죄 취지로. 그게 91년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파기환송심을 하는데 그게 93년 2월이고, 여기서 이제 원래 1심에서 나왔던 1년 집행유예. 6월 집행유예 3년 그렇게 이제 선고하고, 그게 96년 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네요. 그 사이에 그냥 계속 자유인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또 1988년 무렵에 이근한을 그 도피시킨 혐의로 거의 2000년 이때쯤 돼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근데 그때 집행유예는 고령인데다 치매와 당뇨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2008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그 일시나 경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안 알렸겠죠. 이걸 이렇게 약간 뭐 언론이나 이런 거에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뭐 이분은 사실 좀 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면 동정이나 이런 거 전혀 뭐 아쉬움이나 이런 게 가지는 않는데요. 이분은 정말로 이렇게 어쨌든 어렸을 때 10대 때 어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평생을 소위 말하는 빨갱이를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때려잡는 걸로. 그리고 뭐 박종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의 굉장히 뭐 당연히 그런 일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동정도 안 들고 그러네요. 네. 좀 더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라면 좀 더 약간 법이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그렇죠. 강력하게 했어야 했는데 참 이런 게 아쉽다. 자꾸 이러니까는 이제 막 법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뭔가 되게 높은 사람은 책임을 안 지고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이 가는 방식으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법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1981년 5월 29일 박준철 고문 치사 사건 축소 은폐 주역이었던 박차원 치안감
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 네, 1968년 6월 1일, 6월 이제 1일. 6월로 넘어갑니다. 네. 그 전차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전에 전차. 그 전차 개통한 얘기도 우리가 네. 오래전 이날에 다뤘었어요. 네, 전차 있었죠. 왜냐하면 서대문역 이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서대문 서울역 구간의 전차 노선이 이날부터 철거됩니다. 오. 6월 1일부터 이 이야기인 즉슨 이제 약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도로 교통 자동차 쪽으로 더 사용하게 되고 그렇죠. 이 위에 전차 이거는 이제 속도도 그렇고 이제 뭐 사람 수용도 맞습니다. 그렇고 좀 빼겠다 약간 네, 이런 의미인 정확합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1899년에 이제 개통돼 갖고 이때까지 이제 한 65년 이상 거의 70년 가까이 네. 운행된 거죠. 그래갖고 그 돈이문 서대문이 처음에는 이게 왜 철도 우리 메인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랑 연계해서 어차피 그 서대문역이 중심이었고 거기서 서울 곳곳에 이제 일제강점기 쭉 지나면서 전차 노선이 아주 복잡하게 깔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도 있고요. 동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남북도 있고 그 지선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확대가 되는데 해방 이후로도 전차가 주된 역할을 했죠. 시민의 발로서. 네네.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일제 때 경성이 굉장히 그 대도시화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는 게 아니고 뭐 매달려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차를 꽉꽉 차가지고 10,000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도. 근데 결정적 타격을 입는 게 한국 전쟁. 아, 그렇지. 전쟁 때 이 전차들이 다 불타고 그렇죠. 노선도 많이 부서지고 이제. 부서졌겠죠. 네. 그래서 확 축소됐어요. 그때. 네. 그런데 또 서울은 금방금방 확장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막 전차도 막 해외에서 수입도 하고 운행을 시켜야 되니까 급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그 사이에 급증한 게 버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택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차는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흐름을 방해하고 속도도 느리고 그렇죠. 이래서 도로교통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1966년에 이미 서울 인구가 이제 300만 넘어 400만을 바라보던 중이었는데 그때 서울시장 이제 우리 많이 얘기했던 김영석 시장, 네. 불도저 시장. 네, 그 지하도 건설을 본격화합니다. 아. 그래갖고 그 위로는 그냥 차들이 신호 없이 다니게 하고 네. 보도를 다 지하로 빼고 그 다음에 차도도 또 지하로 일부 빼고 뭐 그래서 그때 광화문 지하도 뭐 이런 게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전차를 운영하던 데가 한국전력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1899년에 그 한성전기 회사 만들어서 이 전차 운행 사업도 하고 뭐 등도 켜고 뭐 이런저런 거 하다가 그게 그 나중에 한전이 생긴 다음에도 계속 한전 관할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그냥 전기를 운영하는 김에 전기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거 다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이때 그러니까 그 지하도 파고 해야 되는데 그 전차도 중단을 못 합니다. 이러니까 서울시가 전차 사업을 가져가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갖고 왔고. 네, 그게 오늘날 이제 도시 철도공사인가 뭐 그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 철도공사냐 뭐야? 도시 무슨 공사인데 얘가. 아무튼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서울시에서 운행을 중지한 거예요. 68년에 그래서 운행을 중지시키고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 중지시킨 다음에 그 6월 1일부터 궤도 철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최초로 철거되는 데가 이제 서대문에서 서울역 구간이었고 또 하나가 또 어디였더라? 용산에서 숭례문 서울역까지 올라오는 거기를 먼저 철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 29일에 마지막 전차가 이제 동대문 쪽 노선 남아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29일 밤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차가 버스의 속도를 못 쫓아가고 그렇죠. 버스가 수용할 수 있는 이것도 안 되고 네. 버스는 어쨌든 뭐 좀 자유롭게 이렇게 노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자유로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더 이쪽이 나았는데 네. 이제는 차가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유럽에 가면은 그 굉장히 그 쏠쏠하거든요. 그렇죠. 그 왜냐면 것들이. 되게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정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나 버스나 뭐 너나 내나 속도는 이제는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네. 시내에서는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가 시내에서 이제 뭐 평균 시속이 뭐 15km 이렇다니까. 뭐 15km, 20km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런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시속을 20km, 25km로만 달려도 훨씬 빠르고 훨씬 빠르죠.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차가 있었는데도 존속이 안 된 이유가 전쟁 그쵸. 참화를 겪고 그 직후에 서울이 굉장히 이게 인구가 급증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 인프라가 못 쫓아가는 거죠. 네. 그걸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냥 에이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걸 조금 어떻게 급했겠죠 또 이때는. 네. 네, 그랬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차가 2대가 남아 있대요. 네. 한 대는 저기 거기 있는 거 그 전차인가요 그게? 저기 어디 있는 걸 보셨습니까? 경희궁 앞에 있는 거. 네, 서울역사박물관에 한 네. 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국립과학관에 창경궁 뒤에 거기 또 한 대가 있대요. 그 남은 전차 2대가 등록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그게 그나마 그 흔적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노랫말에 나오죠. 밤 깊은 마포 종점, 네. 갈 곳 없는 밤전차. 네. 거기 그게 이제 마포 네. 전차의 종점이었던 거. 전차 종점 마포선이 있었거든요. 김수영 시인도 약간 김수영 시인도 시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뭐 거. 많이 있겠죠. 그 당시에 정확히 생각은 안 시인들이 납니다만. 네. 뭐 이런 뭐 전차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려보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참아. 그렇겠죠. 예. 지금 그걸 다 공사를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1987년 5월 29일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주역이었던 박차원 치안감 서울구치소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 수감이 됐고요. 1968년 6월 1일 서대문에서 서울역 구간 전차 노선 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서해갱으로 돌아오겠습니다.